진짜 힘들 때 많았는데 진짜? 공동대표 때문에 같이 그래도 으쌰으쌰 할 수 있었고 그렇구나. 그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번째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 동업을 하실 거예요? 난 혼자 할 거예요 그때는. 좋다네! 혼자 할 거예요. 이렇게 그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는 지우리 같은 애가 있어야 되는데 지우리 같은 애가 있어야 말을 잘해주는지. 우리 다 아이의 모임이잖아 지금. 아이 맞죠? 이긴 한데 이에요? 아이 같은 이긴 하고. 근데 좀 이적인 면모 좀 있어. 아, 그래? 아이 같은 이예요. 그렇구나. 나는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빼박 아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구나. 아 진짜요? 아직 몰라서. 근데 약간 반반 반반 45대 55. 네. 45도 50. 그런 거를 이가 활기찬 것 90대 10. 아니야 나 100 거의 90이야. 활기찬 것도 있지만 막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싫어하고 하면. 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도 안 어색하고 그러고 불편해하지 않고 불편하지 내가 입 다물고 처음 보는 사람이랑 입장에서 입 다물고 마음을 가만히 있어도 그래 나는 모르는 사람 만나면 사운드가 비면 너무 불안함이 있어.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끝없이 말을 하고 집에 가서 초방전.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말 없으면 뭐 무슨 얘기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가만히 있는 거는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만히 엄청 잘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서는 약간 그 MC병 도져가지고 별로 안 궁금한 거 계속 물어보고 그런다고 하면 오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데 가면 말 많다고. 맞아. 네, 제가 그런 그래서 아이들이 사람들이 되게 너 이잖아라고 하죠. 아니야, 이거 다 직업병이야. 근데 우리 이거 주제도 없고 막 컨셉도 없어서 그래? 일단은 그냥 뭐 하고 얘기해보다가 그래 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난? 그냥 그냥 옛날부터 뭐 한번 해보자 이런 거 팟캐스트나 팟캐스트 네이버 이런 거 한번 해보자를 되게 옛날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하다가 얼마 전에 둘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왜 얘기했으냐면 사주 그 봐주신 분이 둘이 그냥 하면 15년은 되게 괜찮았겠다. 진짜? 딱그 정도 정말 내 한마디가 근데 웹툰 쪽에 있고 나도 뭐 투자 쪽에 있으니까 사실 뭐 별 접점이 없는데 그 사주 보시는 분이 그냥 둘이 같이 뭐라도 하면은 15년은 되게 괜찮다. 15년 이후에는 딱 깔끔하게 헤어지는 25년? 15년. 아 15년간 괜찮다고? 올해부터 15년. 15년간? 여기 붙어야지. 너무 길어. 너무 길어. 15년이면 이제 은퇴 아니에요? 그때는 은퇴하고 만나는 거면은 뭐 괜찮다. 돈 문제 안 돈 문제 아니다. 잘 지낼 그 거예요. 공동대표가 몇 년 됐어요? 공동대표 알고 지낸 지는 10년 넘었죠. 10년 넘었어요? 네, 알고 같이 지낸 일하는 지는. 지는 같이 일한 지는 지금 한 4년? 4년? 네. 지금 딱 4년 차니까. 엄청 길다니. 네. 그치. 공동대표로 일하시는 거 괜찮아요? 우리는 진짜 괜찮아요. 그래? 네. 진짜 힘들 때 많았는데 진짜? 공동대표 때문에 같이 그래도 으쌰으쌰 할 수 있었고 그렇구나. 그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일할 때는 안 맞는데 일할 때안 맞는 일할 때 안 거. 맞는데? 그래? 나는 뭐 그냥 그런 거 이건 뭐 누구나 그럴 텐데 나는 뭐 A처럼 하고 싶은데 걔 사람 B처럼 하고 싶고 그치. 근데 그럴 때 싸워요. 싸우죠. 엄청 많이 싸우죠. 근데 그 막 감정적으로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 때문에 싸우고 그래. A와 B 사이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 둘 중에 싸워서 하나 그냥 갖는 게 맞는 것 같아. 둘 다 고집이 세갖고 그래. 근데 대표들이 다 그럴 수밖에 그치. 없긴 한 것 같아. 네. 고집이 없이 뭐 대표 그러니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제 또 정서적으로 힘들 때 있잖아. 하다 보면은 힘들어. 그럴 때 좀 의지가 되던데 오히려 약간 좋으면서도 실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저도 지금 회사 말고 그 전에 회사가 파트너랑 같이 운영을 했는데 약간 의사를 결정하는 결정 과정이 저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정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맞아, 물론 맞아. 힘이 되긴 되지. 왜냐면 내가 혼자 분명 처리를 못하는 부분이 그 친구가 있으니까 처리를 하고 그 친구가 마찬가지였을 테니까 근데 그 의사 결정 과정이 되게 자주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맞아. 그래서 동업 그러면은 만약에 두 번째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 동업을 하실 거예요? 난 혼자 할 거예요 그때는. 좋다네! 혼자 할 거예요. 그게 나야. 진짜 좋은데 둘이 같이 하는 거 진짜 좋은데 다음번엔 좀 혼자 해보고 싶어. 혼자 해보고 싶어. 예. 좋았지만 혼자가 좋다. 네. 그치.
그런 것도 있을 건데 뭐 은행 갈 때도 뭐 서류 낼 때또 그거 진짜 귀찮아. 은행 갈 때 항상 같이 가야 되고 뭐 할 때마다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윈장도 써서 뭐 할 때 해야 도장 되고. 무조건 2번 찍어야 되는 게 완전 공동 대표니까 네. 우리는 그건 아니었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C레벨로 있어서 이제 하나가 대표하고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해야지. 거지. 이게 좀 더 네. 이제 사실 편한 거죠. 근데 맞아요, 그게 이거 뭐 딴 데로 얘기가 새기는 하지만 저 아는 언니가 병원을 그렇게 했는데 둘이 동업을 했는데 공동 대표로 안 올리고 대표를 5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근데 한 명이 그 중간에 사기쳐가지고 그 병원 담보 잡아가지고 대출 엄청 땡기고 얘기가 너무 이렇게 흐르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대표를 지금 왜 굳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랑 친한 언니는 이런 사업을 잘 몰랐고 그 나머지 한 명이 학교 대학교 동기였는데 이렇게 공동 대표를 하는 건 이렇게 번거로운 일이 많다. 우리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자. 뭐 한 명이 하는 게 좀 그러면 우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이 언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이렇게 했는데 이 언니가 5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지금 사기친 사람이 바꿔가지고 하면서 중간에 횡령하고 나중에 열어봤더니 뭐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사실 대표 지분만 어떻게 다 잘하고 의사결정 그 권리만 어떻게 잘 되면은 대표는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안 하는 그치. 근데 대표를 하는 게 낫다? 왜냐면은 대표 너무 짜잘짜잘한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사실 그런 게 싫어가지고 너 할래?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너무 싫은 거야. 뭔가 내가 다 맞아요. 그거를 짊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3월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세무 정산하느라 진짜. 그것도 막 이게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그게 뭐 시켜 누구한테 시켜 맞아. 그거를 누구한테 못 시켜. 뭐 이제 그것도 뭐 돈도 잘 벌어야지. 뭐 한 20년, 하려고 20년, 30년 돼야 시키지. 그걸 어떻게 시켜. 또 저는 이제 회사에서 또 주식도 하니까 또 증권 계좌는 그건 또 따로 해야 돼. 따로 내가 증권사 로그인해서 들어간 다음에 거래 내역을 다 다운받고 또 이제 편집 좀 해줘가지고 보내줘야 되고 은행은 그냥 연동되니까 상관없는데 증권사도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게 있어. 초기 창업의 고충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오늘 초기 창업의 고충과 그 시행착오들. 저는 투자자 하면서 창업도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제 간단히 소개 한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 뭐라고 소개하지? 여러 뭐 웹툰 굿즈 만들다가 웹툰도 만들고 지금 웹툰 관련된 플랫폼도 만들고 모르겠어요.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될까 그냥 계속 시도하고 있는. 예. 해야지. 뭐 언젠가 뭐 되겠지. 언젠가 뭐 되겠지. 언제가 되겠지. 네. 좋아 진짜.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진짜? 한 18년 그쯤부터 알았던 것 같은데. 예. 진짜 아기 때부터 알았구나 둘 다. 저 그때 26, 25. 저는 화장품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남들이 느끼는 데는 화장품 브랜드라고 명명을 하는데 사실 화장품 브랜드라고 정의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세상에 인식을 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요즘은 좀 깊고 어제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그 아모레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컴페티션 같은 거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을 넣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좋은 관점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한 약간 밸류어블한 가치를 봐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돈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런 투자 쪽에 밀접한 지인이 있다 보니까 되게 이런 큰 회사는 그런 거를 좀 봐줄 법도 한데라는 생각을 했지만 실상 한국의 회사는 돈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안 하고가 너무 결정이 돼서 약간 그런 걱정, 고민 좀 있지. 돈이 되냐 안 되냐. 초기 사업하는 그거한테 너무 그런 것 같아 항상. 맞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사실은 매출도 뭐 많이 안 나오는 회사들한테 이거 돈이 돼 안 돼 물어보는 게 사실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물론 중요한데 우리가 막 되게 막 좋은 책들이 있잖아. 막 지금도 막 제로 투원 다시 했는데 막 좋은 책들을 읽고 가슴이 웅장해지잖아. 가슴이 웅장해. 역시 기업은 그러니까. 이래야지 막 이런 독점이 있어. 독점을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독점해야지. 막 있는 거 막 하면 안 되잖아. 막 이런 생각 하다가
막상 현실을 비추면 굉장히 짜치는 나의 현실과 함께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 없는 데 이유 있는 맞아. 거고. 그래 안 하는 데는 다들 이유가 있어.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게 매일매일. 근데 원래는 처음에는 그 C레벨로 했다가 이제 새로 창업해보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이죠, 그렇죠? 맞아요. 내 거 내 운전하는 거를 데. 운전하는 걸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진짜 완전 우당탕탕일 뿐 아니라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스페셜리스트잖아요. 제가 했던 일만 하다가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되게 이렇게 힘들어요. 고대다고 해야 되나? 되게 이 일이 되게 별거 아니고 이거에 내가 시간을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매일 그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 답답함.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는데 겨우 한 게 이거니까 매일 생각하는 게 요즘 이거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하루를 매일 보내고 있죠. 요즘. 스페셜리스트는 전에 어떤 거예요? 정확히 어떤 부분이었어요? 전에는 사실 처음에는 디자인으로 시작을 했죠. 디자인으로 시작해서 패키지 디자인 뭐 이런 쪽을 하다가 제가 그 전에 광고를 좀 하면서 광고에서도 제작보다는 A에 관심이 좀 많았고 기획단에 관심이 많아서 제품을 어떤 기회에 이제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화장품을. 그래서 기획을 하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BM을 같이 경험을 하다가 제가 디자인을 할 줄 아니까 그때 이제 가족회사에 있었는데 야, 너가 디자인인가 뭐든지 다 한다. 약간 너가 디자인도 하고 기획도 하고 너가 다 해. 약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좀 싫었는데 어쨌든 그게 되게 좋은 경험이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한쪽으로 몰려있지 않고 총괄을 계속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됐던 것 같고 그러다가 브랜드 제품이 하나가 확 잘 되면서 어쨌든 제가 그러니까 그 회사보다는 제가 좀 이런 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할 수 있는 역량이 됐고 그 전에 회사를 창업을 같이 하면서 총괄을 하게 됐고 이런 그 창업하면서 같이 한 거구나. 맞아요. 초기인 거예요. 그렇게 됐지. 창업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에셋이 거의 90%, 95%는 제가 만들어낸 거니까. 완전 딱 그 정석 그거네. 맞아. 파트 하나 하고 C레벨 하고 이제 창업하고. 그러니까요. 그래. 그건 진짜 어쩌다 가본 건데. 근데 그래도 이제 뭐 개인 사업이나 막 그냥 스마트 스토어 막 이런 거 좀 해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좀 경험이 있었던 거였고 옛날부터 좀 봤을 때 이게 좀 뭔가 있는 줄 알고 이 생각했어. 진짜 재림 많이 했어. 그건 남들 다 하길래 그 당시에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10명한테 했으면은 사실 항상 한 명도 맞아. 없고 그냥 진짜. 쓱 대충 보다가 좀 안 되겠네 하고 접은데 또 빠른 시간에 또 해보고 또 지금 가져오니까 꽤 오래 했어요. 좀 오래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스마트 스토어 할 때 이제 신선식품 팔았는데 진짜? 이제 그 온라인에는 이제 신사임당 처음 나왔을 때 되게 그치. 쉬운 것처럼 말해갖고 한번 했다가 근데 그걸 실행을 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 우리 다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는데 제품 직접 가서 소싱 해오고 재밌었어요. 그때 막 이제 12월에 시작해갖고 제철 음식만 해보자. 그때 뭐 경쟁사 뭐 키워드나 뭐 이런 거 조사하는 거 있더라고요. 키워드 대비 뭐 상품이 얼마나 있냐 뭐 그런 거 뭐 조사해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신선식품이 제일 적더라고요. 검색량은 많은데 하는 사람이 적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유가 있는 거였어. 그것도 사실은 힘드니까. 힘들고 보통은 이제 그 농장에 자식들이 하거나 아니면 그 시골에 이제 그 청년들 있잖아요. 그 농협 청년들 그들이 다 꽉 잡고 있어갖고 그 가격 경쟁력을 못 이기긴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그때 뭐였지? 굴 팔고 딸기 팔고 뭐 꼬막 팔고 멋지다. 이런 거 하다가 결정적으로 그만둔 계기가 굴 팔다 웹툰을 하고 있어. 결정적으로 그만둔 게 2월달에 굴을 팔았는데 한 7, 8월인가 연락이 와갖고 내가 이 굴을 여름에 먹으려고 냉동실에 얼려놨다. 근데 꺼내 지금 내가 여름에 먹으려고 얼려놓은 거를 지금 7, 8월에 꺼내는데 굴이 상했다. 와. 진짜 웃기다.
그러니까 원래 신선식품이 전화가 많이 와요 보통 그치, 그치. 평소에. 그때부터도 이제 평소에 이제 그 어. 콜포비아에 걸렸어 이렇게 모르는 전화가 오면 또 뭐라고 할까.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게이지가 좀 쌓였었는데 그때 터져갖고 진짜 이거는 진짜 못해 먹겠다. 근데 진짜 그 블랙은 어디나 있어. 화장품도 샀는데 2년 뒤에 연락 와가지고 와. 화장품이 잘못된 것 같다. 음. 유통기한이 3년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이런 소리. 그리고 저의 경험 중에는 화장품을 사서 발랐는데 피부가 발진이 났다는 거야. 다 뒤집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피부과에 갔더니 이 화장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그만 회사니까 막 이거를 문제를 크게 키우기 그렇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화장품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너가 치료하는 치료 비용하고 그거를 해줄게. 배상해줄게. 뭐 더 손해배상은 못 해주지만 그거는 우리가 해줄게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병원에서 화장품을 엄청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 병원용 화장품 있잖아요. MD 크림 막 이런 거 비싼 거 그거를 막 몇 통씩 사기 시작하면 몇십만 원씩 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다 쓰고 또 사고 나오면 다 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막 그랬더니 남편이 전화 오고 맘카페에 올리고 막 커뮤니티 이런 데 다 올리고 뭐 이거 써가지고 내가 피부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병원에 전화를 했거든. 병원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다고 하는데 그거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떼달라라고 했더니 병원에서는 그거 못 떼주겠다는 거야. 그걸로 우리가 그거 판단할 수 없다. 그때 이후부터는 사실 그때는 돈을 다 주고 나서여가지고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다른 시스템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병원에서 그거를 증빙서류 떼어주면 그거 가지고만 이제 보상을 해준다. 아니면 그 산 제품에 대한 것만 이제 환불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힘들어. 블랙은 정말 많아. 우리도 시스템들 다른 회사 시스템들하고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화장품은 별 사람도 있어. 거의 다 쓰고 요만큼 남겼는데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는 사람. 문제가 생겼다. 요만큼 남았는데 문제가 그때 생겼다. 그렇게 하는 사람. 어려워. 무슨 뭐 어떤 사람은 물을 채워서 보내주기도 하고 화물을 그러니까 산 다음에 진짜 열심히 사는 거야. 여기서 이만큼을 뭐 어딘가에 덜었겠지? 그리고 여기 좀 남은 데다가 나머지는 물을 채워가지고 환불을 한다는 거야. 성공할 거야 진짜. 진짜 뭐 될 거야. 뭐라도 될 거야. 부자 될 거예요 진짜. 별 사람 다 있어 CS. 근데 스마트 스토어도 나름 애매하게 잘 돼서 그래서 이거 관둬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뭐 애매하게 잘 됐다기보다는 뭐 그래봤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순위? 예. 여기서 고민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다 너무 더 해야 되나 생각보다 부업처럼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맞아. 부업이 아니야. 부업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일이 엄청 많아. 일이 너무 많으니까 못하겠더라고. 아침에 그냥 명단 뽑아서 보내주는 것만 해도 일이고 전화 받는 것도 일이고 맞아. 본업이 따로 있었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쉽지 않아. 부업. 그러니까 사이드 잡을 갖는 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사이드 잡 쉽지 않은 거지. 우리 하고 있잖아. 사이드 잡 하고 있잖아. 만들어. 지금 저는 사이드 잡만 하고 있어요. 사이드 번호 다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뭐 처음에 그 창업했을 때 공동 창업하면은 뭐 지분이나 이런 거 갖고 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딱 반반. 반반? 반반 했는데 투자자들이 계속 바꾸라고. 그치. 어떻게 바꾸라 그래요? 한 명한테 몰라고. 몰아주라고. 괜히 바꿨어요. 말만 그치, 그렇게 하고 결국엔 안 해줬거든요. 맞아. 괜히 바꿨어. 투자자들 다 그런 얘기 있어. 만약에 3명에서 우리처럼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뭐 30, 30, 40 이렇게 가지는 게 안 좋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사실 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한 명한테 물고 나머지 뭐 5%, 10% 이렇게 주는 걸 좀 많이 원하긴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나서 지분이 희석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30, 30, 40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자 들어오면 서로 다 지분이 희석되는데 만약 그 투자자가 이 회사 먹으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두 명만 한두 명 선택하면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대표 지분을 좀 많이 높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한 명 몰고 계약서 잘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뭐 네. 유명하긴 한데 미국에서 Y 컴비네이터는 뭐 이렇게 공동 창업할 때 지분 똑같이 나누는 걸 더 중요시 한다 생각하더라고. 사실 근데 그런 게 또 성공 케이스는 미국에 더 많고. 근데 더 나을 것 같기도 한 게 그 계약서라는 게 사실 맹점이 되게 많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지분이라는 건 이게 사람의 감정이기는 하지만 내가 30, 30, 뭐 예를 들어서 30, 30, 30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마음이 그치. 달라지는 건 분명 사실이에요. 달라져. 그러니까 나의 주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행동력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다르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최소한 지분 내가 5%라도 있으면은 이 맞아, 사람이 맞아. 생각하는 거에 20분의 1이라도 맞아. 생각하는 거고. 그럼. 근데 이것도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무에서 그냥 세팅해주면은 그건 진짜 좀 그래. 별로 애매한 것 같고. 뭐 처음에 이제 뭐 3대 3대 3 이렇게 하더라도 뭐 나가면 다시 전부 다 반환하는 조건을 간다지 좀 그런 거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해야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 주고 나는데 많이 해서 안 하기 시작한다거나 그런 게 그건 있으니까. 골치 아프다. 네. 그치. 그거 진짜 골치 아프긴 하지. 그래서 여기는 둘이 팀워크가 좋았으니까 50대 50이어도 맞아. 서로 같이 고민하고 됐던 거지. 또 이제 보통 케이스는 그게 많아요. 50대 50으로 했는데 한 명만 일 엄청 하고 한 명은 아예 그치. 손 놓고 많을 것 같아. 많- 심지어 내 돈 빼달라 그러는 사람도 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우리가 돈이 없었으니까 여기 대표가 있었고 내가 있었고 나는 어쨌든 지식 투자를 한 거고 여기 대표가 투자를 한 거고 얘네 다 못하니까 여기 한 명이 더 있었단 말이야.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이 사람이 20이었나? 20을 갖고 내가 20을 갖고 60을 가졌나? 이랬었던 것 같아. 10인지. 그랬는데 투자금이 이렇게 비율대로 들어갔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80을 냈을 거고 여기서 20을 냈을 건데 사실 투자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인풋을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그거를 요구를 했더니 나는 더 이상은 넣을 수 없어. 나는 이만큼만 넣으면 내가 20 받는다고 생각하고 넣은 거야 라고 하면서 20을 반환해 줄 테니까 내 돈을 빼줘. 이게 생긴 거죠 사실. 그 상황이 바로 생겼어. 바로 생겨서 그때도 우리 돈이 없어가지고 한참 있다가 이제 돈을 주고 20%를 돌려받은 그런 상황이. 그래도 이거는 좀 낫지 그나마. 더 달라고. 알바게 한다니까. 맞아, 알바게. 알바게 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어서.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 회사 맨날 돈 없고 맨날 가난하고 막 빚 있고 이랬으니까 되게 비전이 없다고 그냥 내 돈이라도 찾아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건데 지금 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좀 고민이 많아요. 제가 지금은 100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은 하거든. 그러니까 진짜 같이 갈 사람들한테는 주식을 주고 같이 뭔가 성장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뭔가 투자자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당연히 지분을 주고 이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게 아직 되게 명확한 게 없는 거야. 근데 투자자가 들었을 때 지금. 투자자 내지는 뭐 같이 하는 같이 파트너가 하는 생기거나 뭐 이렇다고 했을 때 같이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 투자도 거기 어디더라?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회사가 있는데 재무하던 사람이 회사를 세운 건 CF가 아니다. 그 재무하던 사람이 회사를 세운 건데 이 사람이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머지는 거의 투자를 받았다고 알고 있어. 거의 투자를 받았는데 본인이 아마 지금 지분 구조를 지금은 투자를 좀 더 받았을 수 있는데 그때 시작할 때 97%를 자기가 갖고 3%인가를 나눠줬다고 했는데 투자를 얼마 받았는데? 투자를 초기에 그때는 뭐 기관 투자 이런 게 아니라 지인 투자를 받은 거여서 그래도 몇 억대를 받았다고 했거든. 그럼 밸류가 엄청 높은 그러니까 자기 밸류를 엄청 높인 건데 이게 사실은 능력은 능력이지. 그치. 사실 이 사람은 화장품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든. 화장품 회사를 다녔던 사람이지. 그랬는데도 자기가 이제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어필을 해가지고 투자를 굉장히 잘 받았던 이거는 거지. 투자자가 잘 몰랐거나 아니면 좀 약간 선이었거나 아니면 뭐 그치, 그 그럴 3% 지분을 갖고 또 아마 수익에 대한 뭐 그런 거 좀 뭐 있었을 따로 받았을 거니까. 수도 있고. 그런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받으면서 초기에 돈을 많이 받으면서 자기 지분을 이렇게 챙길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지. 능력이다 이런 생각. 능력이 네, 저게 능력인 것 같아요. 그게 능력이야. 저거가 대표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것- 다른 회사들 보면은 지분이 들어간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채권 형태로 하는 것도 있는데 채권으로서 확실히 마인드가 그냥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내 돈이랑 뭐 투자자들 돈 회수하는 게 일단 먼저다 보니까 좀 지금 성장의 이런 걸 떠나서 안정성을 좀 더 보는 것 같고 근데 지분이었으면 지금 좀 어려도 내가 차라리 뭐 딴 데서 돈을 더 구해서 이렇게 도와준다던가 아니면 뭐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망가지지 않는데 근데 이것도 직원들, 팀원들도 이 지분을 잘 이해하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맞아. 그냥 종이 쪽에 처음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길게 보고 이거 같이 하면 내가 어떻게 크는구나를 좀 알 수 있는 사람이면은 얘기하기 좋은 것 같고 사람마다 좀 얘기하다 보면 선택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현금 500만 받으려고 비트코인 얼마 받으랬을 때 현금 500만 받는 게 더 많은 사람처럼 가치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직원의 성향이 있어. 그 성향이 이런데 와서 내가 막 커보겠다 아니면 특히나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후자를 선택하는 애들은 나중에 자기 사업 해보고 싶은 애들은 주로 약간 이런 모험적인 것들을 좀 선택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좀 대부분이고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일반 직원도 구하기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쉽지가 않고 사실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형태는 직원보다는 같이 끌어갈 사람이 일단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요즘에 막 책을 읽으면서 머리가 좀 복잡한 게 그 사람이 처음에 초기에 같이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회사가 어떤 형태를 가지느냐에 되게 이렇게 좌지우지를 하는 것 같은데 사람 찾기가 일단은 힘들다. 그리고 그 깊이까지 이야기를 끌어내 보는 게 되게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뭔가 특히나 뭐 내가 인간관계가 좁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업이라는 게 우리도 어제 이야기했지만 지금 1, 2차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화장품을 한다고 해서 화장품을 오래 했던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거든. 아까 그 경우처럼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끌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1, 2차원적인 그러니까 되게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그런 얘기들만 나누려고 하고 생각들을 하려고 하고 하니까 몇 개 팔리면 얼마 이런 거 그리고 나는 뭐 화장품을 뭐 여기에 팔아봤다 뭐 화장품을 이렇게 해봤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일단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하고 잘 안 맞아서 또 찾기가 어려운 부분 그리고 다른 분야의 사람도 충분히 같이 파트너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또 나는 이거를 안 해봤는데 내가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좀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직원 뽑으면 알아서 다 해줄 줄 알았어요. 직원을 뽑는 순간부터 이제 재미였어. 이제 고구마가 시작되는 직원 뽑으면은 내가 못하는 거 이제 하라고 뽑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그 친구가 알아서 다 해줄 줄 알았죠 처음에는. 그때부터 이제 잠 못 자더라고요. 알아서 해주는 거 없어요. 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점점 생기는 순간부터 마음 수행을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 내가 아니니까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진짜 저도 인간이 많이 됐죠. 사람을 많이 뽑아보면서 인간이 되는 그런 느낌. 어떻게 같은 거를 보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은 이렇게 다 다를까를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일 어려워. 네, 진짜. 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못하는 건 못 시킬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그래. 뭐 시키고 이런 것도 그렇긴 한데 우리 업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내가 약간 그런 약간 영포티가 된 건지 너무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약간 인간미가 진짜 없지. 진짜 없고.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되게 친해. 엄청 친하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친구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날 저 3일 뒤에 다른 회사 가기로 했어요. 이런 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알고 있어. 뭐 이런 거.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아. 뭐 이런 거.
그래서 요즘은- 통보하진 않네 카톡으로. 그러니까 바로 당일날 안 나와주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이다 약간 이런 쪼내라는 말이 이제 늙어서 나오는데 우리 때만 해도 그래도 한 달은 디폴트였잖아. 그치. 한 달 전에 뭐 이런 매너가 어딨어. 3일 뭐 더 일찍 나가기 위해서 회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일찍 나가는 거를 방해한다. 더 일찍 나가기 위해서 병원에서 진단서 떼면 바로 뭐 다음 날부터 안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막 공유하고 이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인가 약간 이런. 약간 이런 생각도 해. 요즘에 생각하는 거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AI가 나오면서 인간을 하이링하는 게 점점 줄어들 것이다. 야 너네는 니네가 줄어들게 했다 야. 약간 이런 생각도 하지. 아, 맞아. 너네가 그치. 자초한 미래야. 약간 이런 생각도 하지. 어려워. 사람 어려워요. 진짜. 그리고 사실 나 같은 사람 3명 있으면 안 될 게 없는데 없지. 한 명도 거의 힘들고 여기서 한 명 있는 거 같죠. 둘이 맨날 막 밤늦게 막 그거 하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 안 그래? 요즘에 왜냐면은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열심히 하고 밤샌다고 뭐 되는 것 같진 않아갖고 몸만 나빠지지 건강만 안 좋아지지 네, 그런다고 뭐 잘 되나 싶어갖고 이제는 좀 건강 먼저 생각하고 그냥 지인들이나 가족들 먼저 생각하고 일을 너무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다. 두지 말자. 뭐 그래봤자 한 3, 4년 됐지만 지금 그런다고 우리가 잘 됐던 것 같진 않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잘된 뭐 보통 창업자들 보면 맨날 밤새고 주말에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 주말에도 일만 하잖아. 뭐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맞아. 실제로 근데 어려도 분명히 아닌 사람들도 있을 맞아, 거예요. 맞아, 분명히 맞아.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제 좀 합의를 봐갖고 저는 이제는 잠도 일찍 자고 11시에 자고 항상 늦어도 12시에 자고 퇴근하면 일 절대 안 해요. 주말에도 하루는 쉬고 항상 저도 이제 그게 네, 좀 이제는. 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뭐 지난번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거를 진짜 못했거든요. 온오프를 그러니까 이거 전에 회사 주주로 있던 그 회사를 다닐 때만 해도 다닐 때까지 온오프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어가지고 그게 너무 괴로웠는데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본의 아니게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거를 이제 푸시를 하게 됐던 것 같아. 근데 그 회사를 나오고 나서 이 회사를 차리기 전까지의 어떤 텀이 좀 있었고 쉴 수 있는 물리적으로 내 머리를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게 됐는데 이렇게 사는 게 되게 행복하구나. 약간 이런 걸 느낀 거야. 그러고 나니까 사실 지금은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내가 그때처럼 생각을 달리고 몸을 달려야 될 때라는 걸 알고 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진짜 안 돼. 미룰 수 있으면 이제는 미뤄요 저는. 세상아. 사람들은 세무사랑 계속 빨리 해야 된다고 괜찮다고 천천히 하자고 아직 시간 일주일 남았잖아. 근데 그러면 거기는 이제 짜증나지. 그치. 그것 때문에 약간 그 괴리가 있어가지고 심리적인 괴로움이 요즘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뭐가 맞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고 이렇게까지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처럼 내 행동도 해야 되는데 그 행동과 생각의 괴리가 굉장히 있지. 그러면서 약간 자책하게 되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가 생각만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따위로 하고 나는 뭔가 약간 그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약간 그런 인간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막 해보게 되는. 잘 안 되면 또 괜히 그래서 맞아. 뭐 시간 주말에 쉬고 막 오후에 저녁에 밤 안 새고 맞아. 이래서 괜히 맞아. 잘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거 컨트롤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사실 그 전에 회사에 있을 때 내가 되게 힘들고 약간 외롭고 짜증났던 건 누가 나와 같이 이 일을 할 때 이렇게 몰입해서 늦게까지 뭐 하더라도 밤을 새고 늦게까지 하는 건 아무렇지 않다. 근데 같이 그렇게 해주면 되게 동력이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맞아요. 지금 제린하고 뭐 지호라고 같이 일을 할 때도 제가 그게 되게 힘이 되는 게 그냥 나 같은 인간들이 여기 투쓰리가 또 있다라는 것만 해도 그래 나도 맞아. 해야지 이게 되는데 그게 혼자인 순간
순간 뭔가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야. 맞아요. 아 오늘 하지 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나도 오늘 쉬자? 약간 이런 생각. 근데 밤에 가끔 이렇게 야간반 해가지고 카페에서 같이 맞아. 일어나서 하면은 그거 되게 몰입 잘 돼요. 몰입 잘 정말. 돼. 그리고 평소에도 막 그 일하다가 뭐 정신없잖아요. 카톡 오고 막 전화하고 하거나 뭐 이제 또 이메일 오고 또 확인하고 또 뭐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막 ADHD 올 것 같은데. 맞아. 근데 밤에는 아무도 연락 안 하고 맞아. 내가 맞아.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오히려 저는 시간 잘 써주는 것 같아요. 일은 새벽에 하는 거랬어요. 아 그런 거야? 네, 낮에 전화 받고 일은 새벽에 하는 맞아. 거랬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논문 새벽에 쓰는 거라고. 그치. 운전하기 딱 나 하나 네, 할 수 있는 그때는 거는 전화 안 올린다고 그때는. 사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 아직 답을 내릴 수는 없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또 이렇게 살아보면 이것도 좋은 것 같고 막 시간을 보내고 뭐 이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한 번 사는 건데 이거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거 스타트업 그렇지.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한 건 맞는데 생각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상황이 맞아, 많은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저 시작은 진짜 좀 어이없이 시작했어요. 그냥 같이 옆에 있던 연구원이 갑자기 웹툰 추천해줘갖고 그 호랑이 형님 봤는데 재밌었어요. 워낙 유명한 거니까 실제로 보다가 이제 갖고 싶은 인형이 생겨갖고 살려고 했는데 안 팔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그럼 내가 만들어서 팔아보자 해갖고 네이버 웹툰에 연락을 했죠. 근데 그냥 연락하기 좀 뭐하니까 어쨌든 저는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레포트를 써왔어요. 만나주세요 그걸 또? 써갔는데 또 만나줘요 그거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갖고 그거를 만들지는 못했고. 네이버에서? 그러면은 이왕 어쨌든 분석했으니까 논문이나 쓸 겸 해갖고 네이버 웹툰에 있는 거를 좀 다 분석을 해보고 해보니까 어떤 웹툰을 뭘 만들면은 얼마나 팔리겠다라는 그런 게 뽑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걸 다시 좀 레포트를 만들어갖고 찾아갔어요 네이버에. 그래서 재밌겠다 해갖고 그러면은 너가 굿즈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해서 굿즈 만들었죠. 네. 근데 왠지 네이버랑 같이 일하려면은 왠지 법인이어야 될 것 같은 거야. 뭔가 가오가 나도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사실 법인이 처음부터 할 필요가 필요가 없는데 개인 사업자도 필요가 없는데 뭔가 좀 법인이 아니면 뭔가 가오가 사라진 것 같아갖고 법인을 만들었죠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시작했다가 잘 팔려 생각보다 원하는 대로 팔렸고 물론 그건 처음에 피규어를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 줄 모르니까 만드는데 되게 저는 디자인을 몰라요. 디자인 전공이긴 한데 그런 그림 그리는 디자인 아니고 저는 서비스 디자인이라니까 해갖고 기획만 하고 그러지 그냥 고객 경험 디자인 이런 것만 그림을 못 그려요. 몰랐어요. 내가 TV로 모니터로 보는 색깔이 실제로 피규어가 뽑았을 때 색깔이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몰랐어요. 그거를 실제로 우리 샘플 그걸 어떻게 해서 샘플 색깔들 피부톤을 다 잘 맞췄는데 이 샘플이랑 또 양산한 거랑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 또 이제 피규어는 이제 몰랐는데 날씨에 따라서도 이게 조금 달라진대요. 네, 색깔 맞추는 게.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양산을 3,000개 만들었죠. 근데 이제 너무 샘플이랑 다른 거예요. 그 왕왕이 인형? 좀. 인형 말고 그 오로지 피규어 있어요. 전 그래도 이게 어쨌든 3,000개 만들었으니까 이미 그리고 펀딩 주기로 한 날짜보다 이미 늦어졌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국 막 한국 막고 막 이래갖고 이 중국 공장 일 안 하고 막 그래갖고 이미 늦어졌어. 이미 늦어졌는데 양산까지 이상해. 거기서 절대 안 된대. 다시 만들어 오래. 다시 만든 거예요? 다시 만들었죠. 그래서 제작해서 전화해갖고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때는 나도 열받아갖고 말이 안 된다. 다시 만들어 와라. 그래서 이제 원래 한 두세 달 걸렸었는데 다시 한 달 만에 다시 만들어서 일단 펀딩 한 1,700개, 1,800개 정도였고 야 그럼 1,800개만 먼저 해라. 그래서 먼저 하고 다 보내고 이제 나머지 1,200개를 받았는데 근데 그 1,200개가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너무 지쳤어 이제는. 이미 어차피 그거 다 팔아갖고 뽑아냈어. 어차피 우리는 그래도 두 번 만들었는데도?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걔네가 공짜로 했다. 그냥 만들었어. 왜냐면 걔네가 다 걔네 잘못이에요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너무
예를 들어 뭐 이니셜 같은 것도 음각으로 해야 되는데 뭐 양각으로 했고 뭐 받침대 색깔도 원래 뭐 투명색이어야 되는데 내가 회색으로 했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약속한 거를 약속한 대로 안 했어요. 다행이다, 근데. 애초에 약속한 대로 안 했어요. 예. 그래갖고 그건 다 해줬으니까 우린 다 어제 다 뽑았고 근데 1200개가 왔는데 이걸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진짜 다시 이거 보내고 새로 받고 또 이게 보통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가서 보고. 양산 공장에 가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받겠다만 그때는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다시 하기 너무 싫어갖고 그냥 그건 이제 폐기하고 다. 그 두 번째 인형 만들 때는 그래서 좀 수월했어요. 그때는 이제 다 색깔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샘플 색깔 다 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거를 만들 때 3D로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화가 있으면 만화를 3D로 작업을 하잖아. 네. 그 3D는 외주를 맡겨서. 그 피규어 업체가 다 해줬어요. 그거는 어차피 기본 2D 이미지는 웹툰이니까 다 있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거기서 다 해줘갖고. 뭐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 봤구나. 네, 그렇게 시작했죠. 제품 만드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는 옛날부터 그 지금 CTO랑 막 드론이나 막 잠수함 같은 것도 같이 만들었었고. 진짜? 네. 잠수함 같이 만드는 거. 이제 그 당시에 2015년, 16년 이럴 때 막 드론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공모전을 나가려고 하는데 드론 너무 유행이어갖고 개나 소나 다 드론 만들고 드론으로 뭐 기획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럼 우리 드론 말고 딴 거 하자. 해서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저는 기획가, 원래 학부는 기획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어 같은 거 그분이 하고 그 모형 같은 거 제가 3D 모델링이나 실제 뭐 형상도 다 만들었어요. 실제 그뭐 공장까지는 안 갔고 그 공구단지 가갖고 그냥 대충 조립해갖고 근데 방수 설계 잘 못했어요. 어렵더라고요. 방수 설계가. 잠수함인데. 네, 방수 설계가 어려워. 그러니까 원래 타내주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은 물이 이제 방수 설계가 잘 돼서 물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거를 뭐 CNC나 그걸 깎아서 만든 게 아니라 저도 이게 수작업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공차 이런 것 때문에 조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실리콘 칠했죠. 그러니까 일회용인 거예요. 일회용인 거. 그 만들어서 뭐 나가서 뭐 상 받았는데 근데 그걸로도 상 받고 이제 그거 하나가 이제 기획안이 뭐 많으니까 그걸로 뭐 학부 때는 공모전으로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런 거 만들고 놀았어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좋아요. 네,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뭐 물론 굿즈랑은 완전 다른 거긴 하지만 네. 네, 이런 거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막 어려운 건 없었고 사실. 그럼 굿즈에서 왜 데이터 분석을 동원한 거예요? 원래 데이터 분석하던 거였으니까 그리고 굿즈거는 왜 안 했냐면 돈이 안 돼요 사실은. 예. 굿즈가? 예.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팔리는 게 아니고 한번 빡 하다 팔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유명한 IP가 아니면은 안 되고 아니면 돈을 벌려면은 이 IP가 내 거던가 아니면 내가 그런 제작 공정을 가지고 있던가 해야 벌지 중간에 껴서 뭐 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익이 안 남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안 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말고 그러면은 다른 걸 해보자. 우리가 잘하는 거 해보자. 우리는 데이터를 잘 만지니까 이 시장에는 웹툰 데이터 만진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만들어서 팔아보려고 하니까 데이터를 구매하는 곳이 있기는 있어요. 너무 적어. 그런 기업들이. 이 시장은 큰 기업들 몇 개 있고 다 너무 영세해요 사실은. 예. 그런 데이터를 볼 겨를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곳들이어갖고. 예. 그것도 있고 뭐지 뭐 영화나 이런 게임처럼 뭐지 털지 안 털지 모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터져도 터져봤자니까 사실은. 영화나 게임은 터지면은 몇 수가 몇백오고 이런데 웹툰은 터져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예. 터진 거 뭐 여신강림 뭐 이런 거 있지만 그거 진짜 손에 꼽아있어요. 손에 꼽으니까. 그리고 진짜 고점 터졌을 때 그 규모도 작고 그 터지는 물론 한 3, 4년 전에는 좀 손익분기는 많이 넘기긴 했지만 제가 할 때까지 제가 시작하려고 했을 때만 해도 손익분기를 많이 못 넘기는 지금은 거의 못 넘기는 시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데이터 팔다가 너무 이거는 팔아봤자 살 사람이 없다. 이거는 진짜 살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럼 뭘 하지 하다가 어느 날은 그 이제 노블 코믹스를 만드시는 분인데 우리는 너네 데이터 활용해서 웹툰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나도 한번 직접 만들어 볼까? 어차피 그분도 웹툰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무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하네. 네, 직원 시켜서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직원 시켜서 하면 되는구나. 어차피 웹툰 작가는 다 프리랜서고 그냥 PD 한 명 두고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뭐 지원금 돈 많으니까 지원 받은 거 그럼 제작하는데 한번 써보자. 했다가 이제 쫄딱 망했죠. 그때. 데이터를 사용해서 웹툰을 만든다는 게 난 사실 이해가 안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이 웹소설로 웹툰을 만들면은 최소 어느 정도는 조회수는 나온다. 라는 거는 쉽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 뭐 그림 잘 그리고 이런 건 모르겠어. 근데 어떤 원작이 웹툰이 됐을 때 조회수가 높은지는 알겠어. 그럼 뒤 뭐 그림 그리는 그런 변수는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한번 했는데 망했죠. 제작을 하려다 못한 거예요? 제작한 것도 있어요. 한 것도 실제로 있었죠. 제작 한 5천만 원 썼죠 거의. 써서 했는데 뭐 수익은 처참해요. 한 100만 원도 안 나온 것 같아요. 데이터랑 현실이 안 맞은 거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사실은 그 플랫폼이 이제 독점으로 유통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때가 플랫폼이 자기 자회사 아니면은 유통을 안 해주더라고. 그냥 시장도 어려우니까. 자기들 자회사 거 유통하기도 바쁘니까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컸죠 사실. 그리고 이게 넷플릭스처럼 사진 제작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계속 그리면서 하는 거잖아요. 약간. 그래서 그때 이제 딱 런칭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돼도 그냥 계속 이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못 만든다 진짜. 런칭하자마자 일주일 후에 이제 작가님들한테 다 통보했죠. 할 수 없다. 못 만든다. 듣는데 약간 스트레스. 내가 어저께 그 크립토메이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 그러다가 지금 플랫폼은 그냥 옛날에 그냥 잠깐 웹툰 데이터를 볼 수 있게 올려놨었는데 의외로 사람들 들어오길래 왜 들어와요? 하면 물어봤더니 그냥 내 거 좋아하는 웹툰이 없어서 검색하다가 뜨길래 들어왔다. 그래서 그냥 이거 만들어 놓으면 들어오긴 하는구나 해서 막상 만드니까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지? 이러고 있는. 옛날에 영화들 이렇게 평점 매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왓챠피디아 왓챠피디아나 로튼토마토 같은 괜찮은데. 건데 근데 그들도 비행은 없었어요. 로튼토마토도 그냥 커뮤니티가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그 돌비인가에서 이제 인수를 한 거고 왓챠피디아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OTT 한 거잖아요. 걔네가 OTT를 왜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한 건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왓챠. 왓챠가 나온 거고. 저 처음에 왜 만드냐 그래서 의아해했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냥 만든 거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항상 이래요. 저는 이런 거를 이런 게 박사 전공이고 가르치는 건데 고객 중심적으로 뭘 해야 된다가 내가 배운 건 이거지. 내 박사 전공이고 내 논문이고 애들한테 다른 거 강의할 때 그러는데 컨설팅 받은 거 컨설팅 해준 거 보면은 왜요? 막상 내가 할 때는 그게 안 돼. 원래 그래. 막상 내가 할 때는 그게 안 돼. 내 거는 제 머리를 못 깎는 거지. 준이 제 머리 못 깎아요. 진짜. 맞아. 진짜. 그거 정말 공감하는 거야. 그래서 남의 나도- 거는 너무 잘 보이잖아.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 뭐 사업적인 얘기 막 안 해요. 내가 뭐라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좀 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서 잘 안 해요. 그런 건 좀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 갖고 이제 일을 하는 거 같죠. 이제 그게 됐어요. 내가 진짜 이게 좋아했던 건가? 그래 그렇게 되지. 그거는 정상이죠. 내가 이거 진짜 좋아했나? 의외로 정상. 그 웹툰도 요즘엔 잘 안 봐요, 솔직히. 이거 모두가 궁금해하는 건데 솔직히 재밌는 것도 없고 요즘에는. 그치. 옛날 거 그냥 요즘에 그냥 이말년 시리즈 다시 보고 솔직히. 맞아, 옛날만큼 좀 그런 거 없어. 제목 보면 대충 뭔지 알 것 같아서. 그때 이 시장 오래 있던 사람들도 재미없다 이라고. 그게 근데 모든 산업의 메커니즘 비슷한 것 같아. 맞아요. 이게 초기에 이제 성장할 때는 없던 시기에서 성장을 하니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오잖아. 근데 이제 이것들이 잘 되면은 이것들을 따라하는 애들이 다 뾰족하게 맞아요, 나오면서 맞아요. 다시 평준화가 돼버리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 얼마 전에 맞아. 그 영화 감독님을 한번 만났는데 영화도 지금 안 좋잖아요. 그냥 문화라는 게 그렇대요. 이상한 막 또라이 같은 애들이 나와서 뭔가 터뜨려 막 하면은 이제 말한 것처럼 또라이 다 똑같이 줄이라고. 이제 자본 들어오면은 이제 다 똑같은 거 나오고 맞아. 그럼 시장 침체되고 맞아.
그러다 보면은 또 독립영화나 그런 데 갑자기 이상한 애 또 튀어나오고 아. 그럼 또 성장하다가 그럼 또 자본 들어오면 사이클. 이 사이클이 있대요. 또 사이클도 다시 돌아오긴 네, 해. 돌아올 거래요. 그래도 그냥 버티라고 하더라고. 버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네. 모든 산업은 그치. 버티는 건 네. 맞는 것 같은 게 이게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엔 맞을 수 있다. 맞아요. 약간 이게 아, 거지. 네. 근데 그 시기까지 버티지 못하면 버틴 사람이 살아남는 거고. 네, 버틴 사람이 막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내가 예전에 뭐 이거 생각했는데 라든지 네,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야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거를 못 버텨오면 결국은 뭐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 스타일러도 한 10년 버텼잖아요, LG가. 스타일러도. 아. 만들어놓고 그냥 냅뒀다가 갑자기 한 10년 지나니까. 그래 진짜 몰라. 네. 맞아. 그게 약간 운도 있는 것 같고 그 시기에 대한 운도 있는 것 같고 어저께도 어떤 분이 자기가 그 스스에서 옷을 파는데 티셔츠 뭐 이런 거 파는데 하루에 원래 뭐 한 10건, 10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팔려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0건, 막 200건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야. 그게 막 몇 개월이 아니라 1년 이후에 자기 그냥 여기 그냥 거의 버려두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기 시작한 거야. 알고 보니 어떤 유튜버가 자기 뭐 이런 브이로그 같은 걸 찍으면서 자기가 이 티셔츠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입고 있다라는 걸 하면서 거기서 유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터진 거야. 그래서 그때 한참 다시 이렇게 터지면서 이런 성향을 그렸는데 다시 이게 이렇게 꺾이다가 또 다시 이 사람이 1년인가 몇 개월 있다가 다시 하면서 다시 이렇게 터지는 운이 운이 있는 거지 이거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만약에 야, 안 팔린다 접자 했으면은 이 시기를 보지 못하는 상황. 저도 좀 그 큐텐 같은 거 옛날에 좀 애매하게 잘했을 때 좀 피곤하니까 다 지웠거든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고 되게 아까워요. 그래도 약간 그 좀 있었고 계속 버텼으면 좀 한번 또 됐을 것도 있고 뭐든지 그 진짜. 생각해요. 오히려 또 뭐 지금 뭐 제가 만나는 회사 대표 다 B2C 제품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바로 올렸으면 훨씬 더 빠르게 됐을 텐데 웹툰 굿즈 그냥 계속 했었으면은 먹고 살았을 것 같아. 아니, 그때 조금 힘들어서 좀 아닌 것 같아서 접었어. 그래도 이거 계속 했었으면은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굿즈 네. 그치 굿즈 시장이라는 게 그때보다 훨씬 더 활성화가 많이 크니까, 되고 네. 그게 웹툰의 굿즈뿐만 아니라 지금은 만들 수 있는 뭐 연예인 IP가 있지만 사실 그거를 우회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A라는 연예인 그룹이 있어. 그룹이 있는데 회사에서 나오는 캐릭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재해석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 그룹은 이런 이미지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그거를 SNS나 뭐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컷 만화 뭐 이런 거랑 같이 연관을 시킨다든지 웹소설 얘네를 쓴 그런 웹소설도 되게 많잖아요. 많죠. 연예인 이름 쓰는 소설 많잖아. 그 웹소설을 하나를 쓰고 이 캐릭터를 굿즈로 쓴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비즈니스를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돌 시장은 저게 엄청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게 팬들의 팬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 맞아. 그 아이돌 굿즈를 잘 만드는 팬이 맞아, 맞아. 있거든요. 안 건드리다려? 아니, 그 소속사에서 안 건드리죠, 그런데. 네. 그게 더 이 그게 더 산업 이득이 활성화를 활성화시키는 하니까. 거라. 예. 이런 것들을 사실 이런 굿즈에 대한 퀄리티를 좋게 뽑을 수 있는 그게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사실 해볼 수 있는 방향성이 많고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사실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이 훨씬 많아서 맞아. 해외 비슷한 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해외에서 되게 많이 쓴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엄청 많이 특히 포토카드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미 이렇게 한국에서 파시는데 남은 것들이나 반품되는 것도 다시 이제 또 뜯어가지고 다시 패키징 다시 하고 다시 조합해가지고 또 다시 해주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큐텐도 계속 했었으면은 왜 주문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걸 도대체 왜 사봐요? 쿠팡에서 가격 한 3배 끼워서 그냥 똑같이 그러니까. 올려놓는데 사려면 사고 말건 말아야 근데 사니까 신기하다. 왜 사지 이거를? 그럼 주문 들어오면은 그냥 쿠팡에서 내가 받아갖고 다시 포장해서 진짜? 보내는 거예요. 저 되게 수수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저께 저한테 땅콩 줬잖아요. 그거 엄청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아, 진짜? 또 이제 이게 내부 사각형이다 보니까 포장도 되게 편했었고 또 이제 맛도 여러 개 있으니까 하나만 사다가 다른 것도 사보고 해서 재구매율 좀 되게 높았던 거였었는데 왜 저랬지? 근데 뭐 생각해보면 그게 그냥 뭐 알리바바에서 떼가서 그치? 스마트 스토어는 쿠팡에서 파는 거랑 그치, 그치. 똑같은 거 같기도 하네요. 둘 다 그때 미리 리셋했으면 갑자기
불닭은 그때도 유명했는데. 근데 라면이 네. 뭔가 무게가 좀 무거워서 약간 단가 안 나서서 내가 안 했던 것 같아. 그때 주로 했던 게 땅콩 그거랑 옛날에 미스터 션샤인에서 나왔던 그 오르골. 그거 이상한 오르고. 그거 4만 원에 사가지고 10만 원에 팔았었거든. 진짜? 근데 또 뭐였지? 아 동서 믹스 커피. 근데 이건 좀 뭐 마진은 크게 안 나오지 않는 무게 무거워서 그러겠다. 그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결국은 움직이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먹고는 살 수 있다. 사람들이 막 그런 생각하잖아. 야 테무 있는데 요즘 막 누가 하냐라고 하지만 사실 테무를 안 쓰고 그치. 하는 사람들이 네. 훨씬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난 테무나 알리바바를 보면서 진짜 이런 거 가지고 와서 팔면 잘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진짜 많거든요. 특히 막 애기들 쓰는 것 중에 뭐 이런 린넨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거, 블랭킷 같은 거는 굉장히 가볍고 작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나 뭐 머리핀 뭐 이런 것들은 부피가 작으니까 수입을 해오는 것도 되게 작고 이제 소비자들도 그런 거를 계속 애기들 거는 계속 갈아주거나 쓰거나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근데 이게 생각에만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많죠. 보통 그렇죠. 보통 그렇고 나도 이런 거 하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실행을 하지 않아요. 저는 약간 다 실행을 해보긴 해요. 하다가 금방 해요. 그만. 하는 게 많긴 한데. 꾸준함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배우는 것도 있고, 저도 뭐죠 그 다시 쇼피파이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보면서, 근데 그거 하면서 어떻게 보면 SEO도 좀 배워보게 되고, 또 이제 뭐 브랜딩도 사실 별로 관심 없었는데, 좀 이제 대충 배우게 되고, 마케팅도 이제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배우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내가 인사이트를 갖고 있어야 뭔가를 결정하고 할 수 있기는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직원에서 오너로 가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거는 약간 생각을 통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고 싶지 않아도 그런 게 있는 거. 그게 장점, 힘들지만 장점이 되는 것 같아.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 뭐 야채를 팔더라도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한 게 또 이제 뷰티 쪽에 또 적용해서 그치.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뷰티를 하고 있지만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패션 브랜드 되게 잘할 것 같은데? 패션도 그렇고 내가 오늘 아까 굿즈를 한다고 해가지고 생각난 건데 내가 지금 베프를 하면서 내가 또 이거를 하자 그러면 진짜 개망나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랬지만 그래, 내가 얘기해봐. 진짜 하고 싶어서 막 또 기획안을 써놓은 게 있었거든요. 기획안을 써놓은 게 있어요. 좋아. 그게 뭐냐면 어. 그게 뭐냐면 요즘에 있기는 있거든요. 있기는 있는데 왜 그 나무로 된 북어 그 명태 같은 거 네. 그게 있잖아요. 굿즈가 네? 이미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무로 된 부가 뭐야? 보여줘야지. 내 이름을 잘 몰라. 앵마기 북. 개업 선물? 개업 선물. 그게 있는데 나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예쁘게? 아니 사주하고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를 약간 그 디퓨저처럼 쓰는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향을 넣는데 그 향을 내가 그거를 이게 지금은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런 약간 한국적인 요소를 섞어. 그래서 얘를 뭐 그런 그 한복청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약간 모시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향이 잘 퍼져 나가는 그 모시에다가 오행이 있잖아. 그러면 노랑, 파랑, 흰색, 뭐 검정, 뭐 이렇게 색깔이 있잖아. 그 5가지를 만드는 거야. 5가지를 만들어. 그래서 나한테 부족한 거를 부족한 거를 사는 거야. 근데 제가 이거를 GPT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그 오행이 부족한 사람한테 필요한 아로마 향을 조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수가 부족한 사람한테는 어떤 향을 넣고 뭐 목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어떤 향을 넣고 그래서 5가지 향이 있어. 5가지 향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목이 부족한 사람한테 무슨 막 그런 워드가 있거든요. 무슨 뭐 끈기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거를 뭐 여기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거를 개업 선물로 하는 개업 선물이나 아니면 뭐 그런 수능 선물이나 뭐 등등 그런 행운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거야. 개인화되고 커스터마이징도 되네. 그렇지. 너무 괜찮지.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사실 재작년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만들지? 막 그런
그냥 약간 현실에 막히는 거야.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현실 이거를 어디 가서 어떻게 만들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온라인으로 찾아봐. 이 안에 들어가는 향을 구할 수 있는 거 막 중국에서 막 찾아봐. 찾아보고 그래 이거는 구하겠는데 그럼 이거를 어디 가서 만들지? 이 생각을 하고 멈춰 있는 게 사실 좀 많아요. 그거 다 이름. 줘봐. 저는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만드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치. 저는 만드는 거 싫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나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이거를 예쁘게 잘 만들 자신은 있어. 난 이거 그냥 해보고 트라이하는 걸 잘하니까. 브랜딩하고 그리고 이게 약간 저는 시장성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건 요즘 한국적인 거에 좀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운이나 사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개업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뭐 등등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은 늘 그게 있을 거고 사주 개인정보 다 봐줄 수 있는 그것도 그치. 다른 걸 도와줄 수 그래서 이거랑 항상 제가 요즘 고민하는 거는 제가 하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냥 제품에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하고 그쵸, 계속 그쵸. 연관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서비스랑 우리가 이걸 SNS에서 풀었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떤 마케팅으로 어떻게 유입을 시킬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그 사람들에 맞는 키워드라든지 그런 거를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 앱이나 웹이나 이런 데를 들어와서 사주팔자를 풀고 일단 풀고 해야지. 풀어야지. 풀고 왜냐면 사야지.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잖아. 풀고 내 친구 사야지. 생일도 알아야지 내가 살 수가 있잖아. 적어도 일까지 시는 몰라도 일까지 알면 이거를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선물하는 사람 거를 풀어서 여기 들어와서 풀면 어쨌든 그게 나오고 얘가 구매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제가 저번에 만난 그분이 사주 데이터 분석하는 거 만들고 있는데 왜냐면 GPT가 좀 사주 되게 부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 API 따가지고 연동해서 하면 되겠어요. 왜냐면 GPT로 저도 테스트 해봤었는데 맞아. 너무 다 이상하게 나오고 그 사주는 보통 신문사에서 있는 사주 있잖아요. 네. 몇 개 기업이 있어요. 그 사주 하는. 뭐는 뭐야라고 어떤 애정호는 뭐야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 API를 보통 다 그 API를 사갖고 그치. 좀 자기들에 맞게 그렇죠. 좀 용어나 이런 것 좀 커스터마이징 해갖고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API 사면은 그 데이터가 걔한테 가진 않죠. 안 가죠. 그냥 안 가죠. 그냥 그 기능만 따오는 거죠. 사주 기능만 따오는 거죠. 그거는 누가 만들자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처음에 그거 있는지 모르고 이거 생으로 만들면은 몇억 원 되게 몇십억 원 되게 데이터가 처음에 몰라고 이거 왜냐면 사주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사주가 한 몇백만 개 돼요. 몇백만 개. 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치. 거기 몇백만 개를 하려면은 하나당 뭐 1,000원만 해도 몇십억 가능한가? 그때는 GPT도 없었으니까 이거 몇십억 원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제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됐는데 좀 더 찾아보니까 신문사에서 다 팔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런 사주 API를. 근데 일단 테스트로는 일단 사주를 풀이는 못하더라도 일단 자기 사주 알고 있는 사람들 뭐 그치. 캡처해서 보내주거나 하면은 그치. 이거 맞춰서 제조해준다라고 테스트는 해볼 수 있죠. 그냥 그거 있잖아. 우리 하는 만세력. 만세력만 있어도 그거 우리가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사주를 이렇게 하면은 되니까 정신이도 아니면은- 만세력이다. 만세력은 근데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모양은 똑같이 하는 건 쉬운데 이 안에 내용물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구나. 아니 저는 근데 그 생각해요. 사주가 정확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지. 그치. 우리가 소비자 사주 보는 입장에서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그치. 모르겠어. 근데 그건데 앞으로에 대해서 이런 거는 당연히 사실 신경 안 쓰는데 이제 기존에 내가 틀이나 경향 이런 거 좀 어느 정도 맞아야지 납득이 되는 그 거니까.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 누구에게나 맞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사주가. 난 그거 알던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그 내가 오행만 캡처를 해내면 되는 거니까 그치. 만세력을 만들고 만세력 어플이라든지 그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만들고 그래서 너는 이게 부족해 라는 그거를 도출하고 밑에 바로 그거를 구매하러 갈 수 있는 그거를 눌러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이제 집이나 사이즈별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에는 좀 작은 게 필요하니까 작은 거랑 뭐 이런 공간에다가는 이게 어쨌든 향을 발향시키는 거니까 공간에다가 달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큰 사이즈랑 이렇게 두 사이즈를 만드는. 아무튼 국어가 의미가 있는 거였구나. 나 몰랐어요. 액막이 이런 건지 맞아. 몰랐어. 그래서 그 고사 같은 거 무슨 새 건물 같은 데 가면 뭐 이런 데 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막 해놓잖아. 그거. 근데 컨텐츠로 풀 때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 해외 컨텐츠로도 재미있을 것 같아.
한국에는 뭐 이런 문화가 있고 다들 이렇게 써는 거 하면 이렇게 다 까서 저도 써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사실 그 구현이 되게 어렵습니다. 요즘도 AI 되니까 네.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게 몇 개 있는데 그런 거 좀. 이건 사실 근데 잘 팔릴 것 같아. 그래서 좀 괜찮을 것 생각 같아요. 바이럴도 많이 잘 될 것 어, 같아요. 수능 봐야 되는 애들도 있고. 해보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의 군이 많아. 일단은 뭐 대학 가는 애들 그리고 막 창업하는 사람들 회사 하는 사람들 운전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근데 사주가 확실히 이게 좀 마케팅이 잘 되는 게 관심 없는 사람도 맞아. 이게 좀 몇 개 좀 궁금해요. 얘기지만 궁금해. 타오죠. 몇 개 던지면 장난 네, 바로 궁금해. 물어 바로 물어. 그리고 뭐 내가 요즘 좀 그런 걸 안 해도 내가 요즘 좀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맞아. 80-90%잖아 네. 거의. 근데 이게 뭔가 행운의 아이템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고 가방에 넣어놨을 때 가방에서 이제 향기도 나을 수 있어. 맞아. 뭐 이런 거 했을 때는 뭐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참처럼 달아도 되고 보여주기 싫은 사람은 그냥 가방 안에 넣어도 되는 거니까. 필름처럼 달아도 돼요, 진짜. 네. 재밌나 이거? 그렇지. 자 내일부터 시작할까요? 하면은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할 수 이제 있어. 저는 콘텐츠 만들고 마케팅 누구한테 팔지 이거는 못 하는데 데이터 분석 되게 잘했어. 그것도 무슨 뭐 할 게 뭐가 있어? 이게 그냥 사주 그 볼 수 있는 그것만 좀 간단하게 MBTI처럼 만들어 놓고 하면 되지. 너무 그렇게 자세히 만들 필요는 없고. 그래서 뭐 네. 이제 뭐 재미있는 요소를 넣는 거는 뭐 물고기가 5마리니까 5마리의 이름을 붙여준다든지 뭐 브랜드 이름 만든다든지. 브랜드 이름 저는 복이었고 복보거였거든요. 그래서 복을 주는 오, 괜찮다 복고. 오, 복보거였는데 괜찮다. 그래서 이런 복보거 중에 뭐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뭐 캐릭터 다 부여해주고 뭐 그런 걸로 컨텐츠 뭐 보여주고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잡생각을 많이 해. 많이 하니까 내 일을 잘 못하고 시간이 다 가고 오늘은 뭘 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 도움 되는 거.